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장 내일장 2부 문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서정동입니다. 2부에서 이제 시장의 종목에 집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다양한 종목 짚어드리고요. 상담 함께 이어가도록 할 텐데 상담 원하시는 분들은 지금 보내주셔도 좋습니다. 하단에 번호 나갑니다.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샵 4989번을 통해서 매수하신 종목명, 매수가격, 비중 이 세 가지를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유튜브 채널도 활짝 열려 있습니다. 유튜브 접속 뒤에 서울경제TV 검색어 입력하시면 다양한 다시 보기 채널이 열립니다. 자, 그리고 실시간 채널 함께 열려 있는데요. 클릭해서 들어오시면 언제 어디서나 모바일을 통해서도 유튜브로 저희 서울경제TV를 시청하실 수 있으니까요. 많은 이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피부터 잠깐 살펴보도록 하죠. 자, 지수가 2030포인트대에서는 그래도 지지를 좀 받는 모습입니다. 0.5% 안팎의 하락이 이어지고 있는데 하루간의 흐름 정리해 보도록 하죠. 자, 보시는 대로 오늘 장중에 2020도 살짝 밀린 적이 있었는데 다시금 회복을 했고요. 현재 포인트가 장중 고점입니다. 2036 정도에서 지금 움직이고 있고요. 낙폭을 좀 회복하는 모습들이 포착이 됩니다. 다음 살펴볼까요? 자, 개인이 많이 삽니다. 2261억 원, 그리고 기관 외국인의 매도가 나오는데 기관은 1013억 원, 외국인은 1496억 원의 순매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기관 가운데서 금융투자만 파는데 많이 파네요. 1861억 원을 팔고 있습니다. 연기금 투시는 삽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코스닥은 633.73 낙폭을 많이 회복을 합니다. 하루간의 흐름 정리해보면 코스닥도 장 초반에 630까지 밀렸다가 바로 회복을 하는 모습 포착이 됩니다. 하지만 회복했다고 해서 뭐 보합권까지 바로 올라온 게 아니라 보합권 찍고 다시금 내려온 상황입니다. 지금 회복을 하려고 우상향을 하는 건지 지금 살짝 횡보를 하는 건지 조금 더 두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장마감까지 지금 1시간 조금 안 남았네요. 수급 주체 확인해 보도록 하죠. 개인만 삽니다. 1943억 원 개인만 사고 기관 외국인 파는데 기관은 지금 전 주체가 팔고 있습니다. 사던 투신도 소폭 매도로 전환을 했고요. 개인이 매수 물량을 더 늘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원달러 환율입니다. 환율 올라갑니다. 1196원 40전에 거래되면서 달러 강세 흐름 가져갑니다. 금일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특징주들 바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시 35분의 특징주들 정보경 캐스터입니다. 네, 미중 고위급 무역 협상을 앞두고 우리 시장에서는 외국인과 기관 물량이 계속적으로 빠져나가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오늘 좋은 흐름 보여주는 종목들도 있었는데요. 오늘의 특징주들 지금부터 만나보시죠. 이 시각 종목 핫5입니다. 호텔신라, 오이솔루션, 에이프로젠제약, 코오롱 생명과학, 마지막으로 세미콜라이트입니다. 오늘은 가장 먼저 코오롱 생명과학부터 만나봅니다. 코오롱 생명과학이 코오롱 티슈진의 상장 폐지 심사를 하루 앞두고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현재 전날 대비 11.85% 오른 19,35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하루간의 흐름도 살펴보시죠. 개장 직후 빠르게 최고가인 23,300원까지 올라가는 모습입니다. 코오롱 생명과학은 티슈진 지분의 약 12%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코오롱 티슈진이 골관절염 치료제 인보사 성분이 신장세포로 밝혀지면서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에 올랐는데요.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위원회는 11일 회의를 열고 코오롱 티슈진의 상장 폐지 여부를 심의 의결할 예정입니다. 회의 결과에 따라 코오롱 티슈진은 상장 폐지 결정을 받거나 최대 2년 이내에 개선 기간을 부여받게 됩니다. 다음 종목 만나보시죠. 오늘 통신장비 업종은 전반적으로 좋은 흐름을 보여주는 가운데 오이솔루션은 약세를 보였습니다. 현재 전날 대비 5.88% 내려간 51,2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하루간의 흐름도 살펴보시죠. 하락 출발한 후 상승 반등이 보이지 않는 모습입니다. 현재는 최저가 부근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오이솔루션은 지난 8일 320억 원 규모의 유상증자와 한 주당 0.25주의 무상증자 계획을 내놨는데요. 유상증자로 신주가 발행되면 구주 지분 가치가 희석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악재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이번 유상증자가 착한 유상증자다라는 얘기도 있는데요. 매출이 가파르게 확대되면서 선제적 운전자금 확보를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오늘 낙폭은 제한적인 수준에서 이뤄지는 모습입니다. 다음으로 만나보실 종목은 에이프로젠 제약입니다. 의약품 제조 판매 업체 에이프로젠 제약이 4거래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현재 꽉 찬 상승으로 가격 제한폭까지 올랐습니다. 1,23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하루간의 흐름도 확인해 보시죠. 오전장에 이어서 오후에 다시 가격 제한폭까지 올라가는 모습입니다. 최고가는 1,230원입니다. 세포의 산소 이용 방식에 관한 연구가 올해 노벨 생리의학상에 선정되면서 에이프로젠 제약이 연일 급등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7일 노벨위원회가 HIF-1 알파 유전자에 관한 연구 공로를 인정해 3명의 노벨 생리의학상 수상자를 선정했는데요. 이들은 세포가 저산소 농도에 적응하는 과정에 HIF-1 알파라는 유전자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사실을 밝혔습니다. 한편 에이프로젠 제약은 HIF 관련 기술에 대한 특허를 취득한 바 있어 주목받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만나보실 종목은 호텔신라입니다. 호텔신라는 3분기 실적이 부진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현재 전날 대비 2.97% 하락한 78,400원에 거래 중입니다. 하루간의 흐름도 살펴보시죠. 개장 직후에 최저가까지 떨어지는 모습입니다. 최저가는 77,600원입니다. 면세업체 간의 경쟁이 예상보다 심화되면서 호텔신라는 매출 호조에도 불구하고 수익성이 시장 기대치에 미치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시내점의 경쟁 심화, 공항점 매출 부진, 홍콩 시위로 인한 실적 악화 등에 겹치면서 영업이익이 시장 전망치를 10% 하회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한편 중국 정부가 국내 면세점 매출을 책임지는 따이공에 대한 규제를 강화한 것도 투자 심리를 악화시키면서 호텔신라의 악재로 작용하는 모습입니다. 이번에 오늘의 마지막 특징주 만나보시겠습니다. 플립칩 전문기업 세미콘라이트가 긍정적 이슈들이 나오면서 오늘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현재 전날 대비 8.66% 상승한 740원에 거래 중입니다. 하루간의 흐름도 확인해 보시죠. 오전장에서 수직 상승하면서 최고가 808원을 터치하는 모습입니다. 차세대 대형 디스플레이 퀀텀.닷 OLED를 위한 삼성 디스플레이의 대규모 투자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발광 다이오드 공급망의 핵심 부분인 칩 생산을 담당하는 세미콘라이트가 부각되고 있습니다. 세미콘라이트는 최근 초대형 스크린과 투명 플렉서블 디스플레이에 응용하는 마이크로 LED의 연구 개발을 완료하고 시장에 선보일 계획인데요. 한편 일본 월드윙과 UVC LED 소형 가전제품 판매를 위해 합작 법인을 설립한다는 소식도 함께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이 시각 종목 핫5 정보경이었습니다. 마감 전략 바로 이어갑니다. 메리츠증권증권 영업부의 권홍섭 대리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대리님? 예,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시장 상황이 그렇게 좋지는 않은 것 같은데요. 상황 정리해 주시고요. 마감 전략까지 들어볼까요? 네, 오늘 우리나라 증시는 코스피의 기준으로 점차 낙폭을 확대하다가 오후가 접어들면서 기관의 매수세로 다시 한번 하락폭을 낮추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선적으로 이제 미중무역 협상에 대한 불확실성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시장이 좀 하게 반응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까지 지금 미국과 중국의 무역회담에서 유허의 특사 파견이 아닌 그냥 일반 고위급 회담으로 맞물린 만큼 어떻게 보면은 빅딜에 대한 조건은 협상까지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시장에서는 스몰 D 정도만 나오더라도 약간의 안심을 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도 불확실성은 계속적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지금 현재 주가가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코스닥 시장의 경우에도 제약바이오에 대한 조정에 대해서 혼조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전까지만 하더라도 시총상위에 있는 바이오 종목들이 대거 하락을 하는 등 지금 현재 혼조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 게다가 엎친 데 겹친 격으로 삼성전자가 디스플레이에 대한 분야에 대한 투자가 한 13조 원으로 나타나면서 그렇게 대한 기대감이 소멸됨에 따라 반도체 장비와 그리고 OLED 장비 소재 업체들이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까지 주식이 올라온 이유는 이 삼성전자의 대규모 투자에 대한 기대감을 올라왔기 때문에 당분간 이 기대감이 소멸이 되면서 조정이 한 달 내지 2달 정도 이루어질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 낙폭을 했다고 해서 매수를 하는 기보다는 좀 더 관망한 이후에 좀
주가가 하락을 멈춘 뒤에 그때 봐서 관심을 가져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제약바이오는 좀 조정 시 매수 관점으로 접근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간 올라왔던 HLB와 헬릭스미스는 조정이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그와 관련된 다른 제약바이오들은 아직까지 상승에 대한 모멘텀은 가지고 있었지만 수급에 대한 영향을 못 받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기술력이 입증되고 있는 회사인 알테오젠이라든지 아니면 메지온 이런 종목들 위주로 해서 선별주에 투자가 유효한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이제 마감 전략으로는 코스피에 대한 박스권 투자 전략이 유효한 상황입니다. 하단 1190선, 상단 2100선이기 때문에 만약에 실적에 대한 우려감이라든지 아니면 유동성 장세에 대한 조정이 있다고 보여지면 분할 매수 관점으로 좀 접근을 하셔도 지금 현재 상단으로 다시 한번 갈 수 있는 부분들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조정 시 분할 매수 투자 전략이 지금은 유효한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남은 시간 동안에 그렇다면 저희가 관심 갖고 지켜볼 만한 종목이 있습니까? 네, 오늘 소개해드릴 종목은 삼성전기입니다. 이제 19년도 영업이익 컨센서는 650억 정도로 조정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그에 따라서 계속적으로 6개월 정도 주가가 조정 국면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공매에 대한 대차 상황에 대한 수급이 붙으면서 지금 현재 추세가 상향으로 바뀌고 있는 상황인데요. 일단 하반기에 있을 이제 낮은 기대치 때문에 3분기와 4분기 실적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미 선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실적이 안 좋게 나오더라도 저평가 매력에 대한 매수의 유입이 일어날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MLCC에 대한 공급 과잉으로 인해서 업황에 대한 안 좋은 소식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지만 MLCC 말고도 이제 스마트폰 사업가 그리고 갤럭시 폴더블 폰이라든지 그리고 갤럭시 노트 10에 대한 제품에 대한 판매가 어느 정도 호실적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실적은 어느 정도 뒷받침될 거라고 보여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2020년 정도 되면은 5G에 대한 스마트폰에 대한 수요 증가와 그리고 카메라 모듈 공급에 대한 기대가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카메라 부분에서도 특히 이미지 센서와 카메라 모듈 쪽에 투자를 많이 한 만큼 향후에 2020년도에 발표될 갤럭시 S11의 시리즈에는 아마도 이제 삼성전기 카메라 모듈이 대거 들어갈 걸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 PBR 1.7배이기 때문에 PBR 300까지 본다면 상승 여력은 충분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가격적인 전략 목표가는 13만 원, 손절가는 96,000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종목은 삼성전기를 추천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멜리츠정보증권 영업부의 권홍섭 대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저녁일장 2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제 두 분의 전문가 모시고 종목 이야기, 시장 이야기 자세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하시는 분들은 벤자민 투자연구소의 신일섭 소장, 샘플러스의 하채기 전문위원입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신 소장부터 바로 출발할까요? 네, 줌 인터넷입니다. 줌 인터넷이요? 네, 줌 사이트가 네. 좀 강제로 깔리는 경향이 있는 것 같은데. 아, 그 줌 말씀. 예, 그 줌이에요. DUM 그거? 네. 예. 발음을 잘 해야겠죠. DUM. 한줌, DUM. 근데 이게 저도 뭔지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 공인인증서 발급인가? 공인인증서 발급인가 무슨 신용카드 뭐 할 때 밑에 그 체크 박스에 그 체크 해제 안 하면 줌 인터넷이 내 홈페이지에 그 뭐라 그러죠? 그 홈으로 설정되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저는 그런 거 공인인증서 발급받을 때 밑에 옛날에는 뭐지? 막 옥션 이런 것도 있었던 것 같고 체크 해제를 꼭 하거든요. 근데 이거 해제 안 하는 사람이 꽤 되는 것 같더라고요. 주위에 물어보면은 나는 그 사이트로 바꾼 적이 없는데 어느 날 분명히 나는 초록창으로 해놨는데 갑자기 줌으로 바뀌어 있더라. 근데 그런 분들은 아마 그 공인인증서 그 매년 발급받잖아요. 그 뭐 범용이든 은행이든 증권이든 그쵸. 발급받고 근데 아마 거기에 체크박스 그거 해제 안 해서 그런 것 같아요. 아, 기억이 나는 게 아마 그거 같아요. 저는 그런 거 있잖아요. 보안 서비스 뭐 그 알약이나 뭐 그거 깔 때 있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지금 기억이 나는데 알약인가 그거 깔 때 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체크 해제를 했거든요. 근데 이게 안 하는 사람이 의외로 많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모르는 사람이 바뀌어 있더라.
근데 이게 그래서 조금 그렇긴 한데, 그렇죠. 그런 면에서 보면 그런데 일단 주식시장에서는 되게 화려하게 데뷔를 했어요. 그런 거에 비해서는. 그러니까 그런 거라고 하기는 그런데 그게 좀 내가 본의 아니게 설치되면 좀 기분이 나쁠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도 있는데 그럼 이제 또 이 홈페이지를 들어가서 바꿔야 되거든요. 혹은 뭐 그런 것도 있어요. 인터넷 설정 들어가서 보니까 이제 홈페이지 안 바뀌게 설정을 해놓으면 그게 강제적으로 안 바뀌게 되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걸 설정 안 해놓으면 바뀌어버려서 기분이 나쁠 수 있는데 여기에 보면 줌에 들어가 보면 일단 그 사이트들이 다 있어요. 네이버 다음 유튜브 구글을 그러니까 이 사이트를 통해서 들어가는 거죠. 줌을 통해서 여기를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우리나라에 있는 쇼핑몰도 또 대부분 다 올라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나와랑 비슷해. 다나와도 들어가 보면 밑에 대부분의 우리나라에서 운영하는 쇼핑몰들이 다 링크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통해서 들어가면 아마 이 그 통합 사이트에서 뭔가 뭐 수수료가 있다거나 뭐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여기도 지금 다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줌 사이트도 뭐 그냥 똑같아요. 우리가 많이 쓰는 뭐 네이버나 다음처럼 똑같아요. 그러니까 주요 뉴스들 다 있고요. 뭐 종합 연예, 스포츠, 정치, 사회 이렇게 다 있고 뭐 그 주변부에 보면은 그 뭐 사이트라던가 포털 사이트라던가 그 쇼핑 사이트가 링크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보니까 그냥 포털 사이트랑 똑같은데 그러니까 다른 포털이나 쇼핑몰들을 띄워놓은 거 그게 약간 차이점 같아요. 이 보이기에는 일단 그리고 지금 이 줌 인터넷은 어떻게 들어왔냐면 직상장을 하지 않았고요. 그러니까 뭐 우리가 그런 거는 착각인 것 같아요. 직상장을 한다고 더 좋다. 뭐 사실 그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그런 뭐 야구나 이런 데서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뭐 트레이드를 통해서 보조 선수나 대조 선수가 바로 들어왔다. 연봉을 제대로 받고. 그 말고 다른 길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지금은 실력이 안 돼서 뭐 사회인 야구를 전전한다던가 뭐 독립리그를 갔다가 어떤 감독의 눈에 띄어서 들어오는 경우도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 프로 스포츠에서는 약간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냥 트레이드를 통해서 정석대로 들어온 애들이 약간 더 실력이 있겠지. 약간 그런 고정관념이 있잖아요. 근데 이 경우는 저는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 이제 루트가 여러 가지가 됐거든요. 물론 직상장을 바로 하면 가장 편하고 깔끔하죠. 근데 요즘에는 스펙이라는 그 합병 그 회사가 생겨서 지금도 이제 뭐 쳐보면은 나오잖아요. 아직 합병에 성공하지 않은 회사들이 나와요. 여기 보면은 뭐 예를 들어 미래에셋을 쳐보면요. 미래에셋 뭐 대우 스펙이로 막 이렇게 떠요. 근데 지금 움직이고 있죠. 그러니까 이게 스펙인데 스펙은 뭐냐면 그냥 종이 뭉치예요. 돈 뭉치. 돈 뭉치로 있다가 얘네가 합병에 성공을 하면 어떤 회사를 합병에 성공하면 그 회사가 상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코스닥에 직상장하거나 코스피에 직상장하는 거랑 틀리게 스펙이라는 제도를 회사를 통해서 하나를 물고 들어오는 거죠. 좀 이런 표현은 어떤가 싶지만 숙주가 코스닥이라는 몸통을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스펙이라는 애는 숙주 역할을 쓰니까 죽는 거예요. 껍데기는 남고 죽어버리고 이 합병한 회사 이름으로 바뀌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지금 미래에셋 대우스펙 1호니 2호니 3호니 이런 것들도 이제 합병에 성공을 하면 그 회사로 이름이 바뀌고 역할을 다 하고 뒤로 빠지는 거고 만약에 합병을 성공을 못하면 이건 그냥 채권이에요. 그 채권으로 이자를 돌려줘요. 이 스펙에 투자한 사람들에게 이자를 돌려주고 그 만기가 돼버리면 만기 때까지 합병에 성공을 못하면 청산되고 이자 돌려주고 끝나요. 그러니까 그런 회사인데 만약 이게 올라간다고 하면 뭔가 합병에 성공 가능성이 있거나 소식이 나왔기 때문에 이렇게 올라가는 흐름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줌 인터넷도 미래에셋을 친 이유가 미래에셋 그 스펙을 통해서 상장했거든요. 미래에셋 5 스펙을 타고 코스닥에 입성을 했는데 지금 뭐 그 언론의 그 검색창에 쳐보시면은 엄청난 흥행을 거뒀다 나와요. 수수료를 뭐 몇십억을 가져갔다. 왜냐면 이거 뭐 엄청난 흥행 성공했잖아요. 이게 스펙이 2,000원대에 전전하거든요. 처음에 2,000원대에서 11,500원을 날아가 버렸어요. 6배가 가버려가지고 엄청나게 올라가 버린 거예요. 지금도 사실 뭐 6,000원 근방에 있기 때문에 스펙일 때 2,000원대보다는 엄청나게 높죠. 근데 여기 이제 그 IR 자료를 보면은 하는 일이 주요 사업 영역은 이래요. 영역. 모바일 앱하고 포털 서비스 그리고 여기 지금 새롭게 하는 것들이 여기 오른쪽에 있어요. AI 기반 사업, 인공지능 기반 딥러닝 기술을 활용한 신규 서비스 출시 계획을 갖고 있다. 여기 써져 있고요. 활동성 높은 블로그 서비스라고 이글루스 이거 운영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나오는 매출 구성은 이래요. 48%가 검색 광고고 똑같죠? 그냥 네이버 다음이랑 똑같은 거예요. 네이버 다음도 대부분 광고 수익이에요. 그래서 그 자리 차지하기 위해서 위로 올라가려면 돈 많이 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검색 광고, 뭐 디스플레이 광고, 쇼핑 광고 여기서 다 나오는 거예요. 대부분의 매출이. 지금 뭐 2015년에서 18년을 보면 지금 뭐
균이 대부분 비슷하게 올라가고 있어요. 검색 광고, 디스플레이, 쇼핑 광고가 비슷하게 올라가고 있고 좀 더 많이 올라가는 걸 따지자면 여기 같아요. 지금 그쵸? 밑에 두 개 검색 디스플레이 광고는 큰 수치의 변화가 없었는데 이 쇼핑 광고에서 많이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 홈페이지 다시 들어가 보시면 이런 거예요. 쇼핑. 이 쇼핑몰을 들어가는데 아마 그 쇼핑 광고 수익이 여기 줌으로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광고 그 수익 모델을 갖고 있다. 근데 줌 인터넷이 일단 스펙이 변경된 거라 스펙이 합병에 성공하면 좀 열광을 해요, 사람들이. 왜냐면 성공을 못할 가능성도 있거든요. 근데 성공을 하면은 이렇게 열광을 해서 많이 올라가는데 그냥 제자리로 돌아가는 경우도 많은데 이거는 지금 일단 11선을 지지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어서 그래서 여기서 다시 한번 좀 탄력 있는 모습을 기대해봐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가져왔고요. 손절가는 5,500원, 목표가는 8,000원입니다. 두 번째는 에코 마케팅입니다. 에코 마케팅은 많이 가져왔었죠. 이것도 똑같아요. 되게 유사하죠. 줌 인터넷도 그렇고 그 에코 마케팅도 그렇고 지금 다 어디 걸려 있냐면 급등을 한번 한 뒤에 3, 4개월 동안 쉬고 10개월 선에 걸려 있어요. 비슷한 흐름이죠. 에코 마케팅은 그동안 설명을 많이 드린 이제 클럭 미니 마사지기. 자회사 데일리 앵코가 개발한 건데 이거 저는 사실 지금 방치 상태거든요. 처음에 자주 했어요. 샀는데 저도 자주 했는데 처음에 편하더라고요. 너무 작고 이러니까 저희 집에는 큰 마사지기도 많고요. 홈쇼핑에서 좀 샀어요. 근데 이제 작은 마사지기 나와서 이게 좋더라고요. 이게 작아서 막 큰 마사지기는 정말 방치된 상태고요. 지금 미니 마사지기 쓰기 썼는데 이것도 어느덧 그 접착력이 떨어지면 그걸 새로 사야 돼요. 그 살에 붙이는 거를. 귀찮아서 지금 방치가 된 상태인데 지금 뭐 후기나 이런 것들을 보니까 아직도 더 그 저변이 넓어지고 있더라고요. 그 저번에 말씀드린 대로 이게 젊은 층 위주로 SNS 위주로 해서 젊은 층이 먼저 많이 샀거든요. 그 다음에 효도하라고 할아버지 할머니한테도 사드리라고 명절에 마케팅을 많이 했어요. 그게 잘 됐는지 실제로 그때 그 소식을 제가 전해드렸는데 어르신 전용 그 콜센터를 개발했다고 뉴스에 나왔더라고요. 그러니까 SNS나 이런 걸 통해서 바로 링크해서 사는데 어르신들 뭐 SNS 안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전화 콜센터를 그 했다는 거 보니까 아마 그 수요가 있었나 봐요. 그렇기 때문에 인건비 들여서 거기 그 직원을 돕겠죠. 그리고 최근에는 9월 30일인데 셀프로 젤 네일을 요즘에 뭐 네일샵도 많이 가는데 그것도 은근히 비싸거든요. 제가 보니까 뭐 기본이 뭐 5만 원 정도부터 시작하더라고요. 싼데도 기본 손톱 관리가. 근데 이게 젤 네일 브랜드가 이제 셀프로 할 수 있는 것도 많이 나오고 편의점에 가보면 걸려 있는 것도 있어요. 근데 이게 오호라라는 그 브랜드, 그러니까 젤 네일 브랜드를 보유한 화장품 회사 글루가 지분을 20%를 취득을 했는데 40억 원에 취득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보니까 에코 마케팅이 그런 거를 많이 시도하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품을 키운 다음에 에코 마케팅이 마케팅하는 그 기술은 지금 이미 검증이 됐거든요. 클럭 미니 마사지가 팔리는 경로를 보면 SNS에 올려서 막 이거 너무 좋은데 너도 붙여봐 연인끼리 붙이고 그런 것들을 막 광고를 했는데 거기서 바로 이제 더 알아보기를 누르면 그 구매창으로 바로 넘어가요. 근데 그런 마케팅들이 조금 옛날에 그런 다른 마케팅보다 자연스러웠다는 거. 그런 것도 이제 먹혀서 보니까 이 젤네일 브랜드 요것도 그런 식으로 활용하려는 것 같아요. 젤네일 기술은 에코 마케팅이 직접 없기 때문에 젤네일 브랜드를 인수해서 마케팅으로 그걸 더 확장시키려는 거, 더 잘 팔리게 하는 기술은 있거든요. 그래서 에코 마케팅이 지금 계속 이렇게 인수를 작업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이 먹히면 매출이 더 늘어나겠죠. 왜냐면 미니 마사지가 있었는데 이제는 셀프 젤네일 그 기기까지 팔게 되기 때문에 아마 기대를 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11선에 걸쳐 있고요. 손절가 31,000원, 목표가 5만 원입니다. 세 번째 기업은 그냥 지금 좀 제 성향은 아닌데 좀 그 다이나믹하게 움직일 수 있는 화천 기계인데요. 그냥 뭐 이거 잠깐 일본 불매운동 때 이제 앞으로 일본이 기계에 또 강자잖아요. 제가 지금 재건축 현장에 주변에 많아가지고 가보니까 거기서 일본 기중기 쓰고 있더라고요. 일본 회사 이름 써있고 일본 글씨로 써져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마 거기는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불매운동이 펼쳐져서 일본 맥주는 지금 많이 망했더라고요. 아사히 같은 경우에. 근데 일본의 그 기중이나 기계는 어쩔 수가 없나 봐요. 대체를 하려고 해도 한국에 안 되나 봐요. 그러고 있는데 그때 잠깐 그래서 그 얘기가 나왔어요. 기계 업종도 앞으로 일본이 수출 제한을 하기 때문에 우리나라 기계 업종이 뜰 것이다 뜬 게 있는데 그것보다는 조국 테마로 더 많이 떴죠. 그러니까 두 개가 다 걸려 있었는데 사실 지금 움직이는 거는 그 테마 같아요. 그래서 지금 보니까 이게 대선 지지도 3위 결과가 또 나왔더라고요. 그거를 이제 또 되게
욕하는 사람도 있는데 어쨌든 하청기가 움직이는 그 원동력이라 그러니까 이게 시끄러우면 언론에서 시끄러우면 시끄럽고 바람을 타면 탈수록 그 뭐 자신의 본연의 의지와는 상관이 없어요. 그냥 언론사는 늘면 클릭이 많이 나올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러니까 왜냐하면 대선 후보 지금 아직 좀 섣부르긴 하지만 1, 2위가 지금 높게 나온 사람이 2명이 있잖아요. 이낙연 총리, 황교안 전 그 총리인가? 장관이 있잖아요. 근데 그 2명이 지금 그 항상 두 자릿수가 나오고 나머지는 다 사실 비리비리해서 별로 뉴스가 안 됐었어요. 근데 한 명이 나왔는데 10%대가 나왔거든요. 3위가. 그래서 이거를 만약에 본인이 넣지 말라고 해도 언론사 늘 거예요. 여론조사에. 왜냐면 이거 올리면 일단 죄수 없어라도 보고 지지하더라도 보고 어쨌든 클릭을 하기 때문에 언론사 돈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계속 넣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10%대가 났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뭐 어떻게 내려가든 올라가든 계속 입방아에 오르기 때문에 그냥 입방아에 오르는 대로 움직이는 정치 테마주는 그게 먹잇감이에요. 이게 먹잇감이기 때문에 그 먹잇감이 없어질 때까지는 계속 손바뀜이 일어나든 뭐 안 일어나서 그 세력이 그대로 갖고 가든 시세가 유지가 돼요. 지금 시세가 지금 유지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급등주들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거 지금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손절가는 4,500원 짧게 잡고 목표가는 7,000원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줌 인터넷부터 화천기계까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정치 테마주도 오랜만에 한 종목 말씀을 해 주셨고요. 이제 하 위원님 바로 만나보도록 하죠. 어떤 종목 들어볼까요? 네, 저는 처음 말씀드릴 종목 한국카본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방송에서도 한번 언급을 좀 드렸던 종목인데 이틀 동안 좋은 흐름을 좀 보이다가 오늘 아침에 이제 시장이 워낙 안 좋아가지고 장중에 조금 밀렸다가 다시 좀 올라오는 그런 흐름인데 오전에 제가 증시 와이드 출연했을 때 오히려 이렇게 음봉이 나왔을 때 차분하게 매수할 수 있는 종목이다라는 말씀을 좀 드렸었고 그리고 또 이제 이 조선업종이 이제는 대세 하락을 이제 끝내고 이제 업황 자체가 좀 턴어라운드가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서 조선업종 관련된 종목들을 좀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이 시간에도 조선업종 관련해가지고 종목들 말씀을 드립니다. 자, 한국카본 같은 경우는 LNG 운반선용 단열 판넬, 그 다음에 탄소 섬유를 주요 사업으로 좀 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이제 LNG 운송용 선박에 저장 효율을 극대화하기 위한 극좋은 단열 판넬이죠. 본행제죠. 그 다음에 낚싯대, 골프, 스키, 항공용 카본 시트 등을 생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밖에 바닥 장식 재료인 글라스 페이퍼 및 건축 내장용 절연물 등도 좀 생산을 하고 있다. 그리고 항공 및 차량 경량화용 부품 및 소재도 성장 동력으로서의 좀 하고 있는 부분인데 앞으로 우리가 이 항공 사업은 정말로 정부에서 집중적으로 좀 투자를 해가지고 우리가 정말 선진국에 따라갈 수 있는, 버금갈 수 있는 그런 기술까지, 수준까지 올려나갈 겁니다. 그리고 차량 경량화 부분, 차량은 어떻게든 가볍게 해서 또 튼튼하게 해서 좀 연비를 좀 잘 나오게끔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서 이런 미래에 맞춰서도 또 다시 또 사업을 다각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은 참고하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실적이 이제 실적 시즌이죠. 다음 달 15일까지 이제 기업들이 다 이제 발표가 되는데 일단 한국카본이 예상하는 게 3분기 실적이 전분기 대비해서 매출액은 651억 그래서 한 1% 정도 증가할 것이고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47억으로서 142% 좀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는데 매출액은 1%밖에 증가를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파업이 있었기 때문에 조선업종에서 그 영향을 줬는데 그래도 적자가 아니라 플러스로 좀 마감할 수 있다는 거. 그 다음에 매출액이 내년에가 조금 더 또 향상이 되겠는데요. 내년 매출액은 전년 대비해서 한 35% 증가, 그래서 한 3,413억, 그 다음에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95% 증가를 해서 320억 정도 좀 기록할 것이다. 그래서 지금 이제 실적 시즌이 됐기 때문에 이렇게 한국카본 같은 경우도 지금 3분기 실적도 좋을 것 같고 내년까지도 계속해서 실적이 좀 우상향하는 그런 패턴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실적주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국카본 좀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죠. 극좋은 단열 판넬 본행제. 이 본행제 생산 설비를 갖다가 기존에 14에서 16척을 운영을 했는데 앞으로 20척으로 해서 증설할 것이다 라는 거. 그만큼 LNG 쪽 관련해서의 수요가 계속해서 좀 증가를 하고 있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IMO죠. 국제해무사에서 황함유량에 대해서 내년 1월 1일부터 3.5%에서 0.5%로 강화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 선박들이 어쩔 수 없이 그 저유항으로 인해서의 하기에서 LNG 쪽으로 좀 포커스를 맞춰서 이중 장치를 하든가 아니면 수주를 할 때 이 LNG 추진선으로 해서 수주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좀 된 부분이고 그 다음에
중국에서 LNG 선을 만들겠다고 했었죠. 근데 만들어서 했는데 하다 보니까 기술이 딸려가지고 그게 어떻게 됐습니까? 취소가 됐습니다. 그러면 취소가 됐으면은 우리나라가 세계 1등이기 때문에 그 물량이 한국으로 좀 올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이 회사의 좀 지분을 좀 보면은 그 국민연금에서의 한 12.75% 정도 지분을 좀 가지고 있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가치 투자의 운영사로서의 좀 대가인 신영자산운용에서도 한 5% 정도 지분을 좀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국민연금이 갖고 있다는 것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 주가의 흐름이 좀 좋을 것 같다는 그런 예상을 좀 가지고 좀 들어온 것 같지 않나. 그리고 또 재무적인 좀 부분 봤을 때 안정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자, 유보율 같은 경우도 지금 1,300에서 1,400대를 계속 유지를 하고 있고, 부채 비율 같은 경우는 지금 한 18%대입니다. 거의 빚이 없이 회사가 좀 운영이 되고 있다. 그 말은 어떤 위기가 왔을 때 충분하게 내가 리스크를 대응을 할 수 있을 정도의 그만큼의 자산에 좀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배당금도 매년 지급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100원에 지급이 됐기 때문에 배당주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국카본 여러분께서 관심 있게 보시면 되겠다라는 거고, 그리고 또 수급을 좀 봐도 현재 기관 쪽에서의 좀 수급이 계속해서 조금씩 좀 들어오고 있는 부분이고, 또 여기 기술적인 이제 지표죠. MACD가 오늘 바뀌는 그런 현상이 좀 될 것 같아요. 이제 종가가 이제 이렇게 끝난다고 하면 확실히 추세가 전환이 되고 있는 그런 부분도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께서 한국카본 같은 경우는 제가 지금은 이제 가격 전략을 단기적인 가격 전략을 좀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은 중장기적으로 좀 가지고 가시면은 좀 수익을 좀 많이 낼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꾸준하게 관심을 좀 가져보시라는 말씀 드립니다. 목표가는 10,000원, 손절가는 8,170원 말씀드립니다. 자, 두 번째 종목은 현대미포조선입니다. 이것도 지난번에 한번 언급을 좀 드렸었는데 오늘 다시 한번 언급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요일이었죠. 좀 강세를 좀 보였기 때문에 오늘은 조금 쉬어가는 음봉의 좀 도지가 좀 나왔습니다. 근데 오히려 이렇게 좀 쉬어갈 때 여러분들께서 좀 차분하게 좀 매매를 할 수 있는 그런 종목이 되겠다라는 거 말씀드리겠고, 현대중공업 계열의 중형선박 조선 업체입니다. 그리고 중형선박 분야에서는 최고의 경쟁력을 좀 보유를 하고 있는 회사겠고, 그다음에 주력 선박으로서는 석유화학제품 운반선과 중형 컨테이너선 운반선, 그다음에 LPG, 엘틸렌 운반선, 그다음에 자동차 운반선, 냉동 컨테이너선, 컬로선, 그다음에 아스팔트 운반선, 해양 작업 지원선 등 고부가 특수 선박 시장에도 진출해서 성공적으로 좀 사업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이 있겠고, 그 다음에 LNG 추진선, 그리고 LNG 벙커링선도 제조하고 있고, 최근에 좀 계약도 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일본 해운사의 마스모토와 싱가포르 해운사의 블루에이크 산업부터의 MR 탱커 한 척씩 좀 수주를 했고요. 그 다음에 지난달 말에 일본 해운사죠. 후쿠치킨센과의 MR 탱크 두 척을 건조 계약 체결을 하면서 하나는 2020년 11월, 그리고 하나는 2021년 1월에 각각 인도할 것으로 좀 된다는 거. 우리가 수주를 하게 되면 이제 보통 이제 계약을 어떻게 하면 다르겠죠. 수주를 하면서 50% 받고 인도하면서 50% 받을 수도 있고, 아니면 중간중간 한 번 더 나눠서 세 번에 걸쳐서 할 수 있는데, 보통 수주를 할 때 어느 정도 일정량의 자금을 좀 받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이 좀 이번 좀 실적이 좀 반영이 될 수 있다라는 거고, 아까 한국카본 말씀드린 것처럼 내년 1월 1일부터 해서 IMO에서의 황 함유량에 대한 3.5%에서 0.5% 강화시킨다고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LNG 추진선 쪽으로 계속해서 좀 수주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국제적인 그런 관계가 좀 되어 있다는 거고, 현대미포선 같은 경우 3분기 매출액이 한 7,813억, 그 다음에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317억으로 좀 전망이 좀 되고 있고요. 또 지분에 봤을 때 이것도 현대미포선 같은 경우 국민연금에서 12.69% 지금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배당금을 좀 지급을 합니다. 여러분들 좀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그 전에는 배당금을 주지 않았었어요. 17년, 그 다음에 16년 이렇게 보시면은 배당금을 계속해서 좀 주지가 않았다가 작년이죠. 올해 3월에 이제 정기 주총 그냥 결과가 나오죠. 2018년도 해가지고 배당금을 좀 받는 그런 부분이 됐는데, 배당금이 700원이 좀 지급이 됐다. 배당금이 왜 지급이 됩니까? 실적이 나왔기 때문에 배당금이 지급이 되는 겁니다. 실적이 안 나오면 배당금 줄 일이 없죠. 그만큼 그 전에 15년, 16년, 17년도에 이 조선업종 자체가 상당히 어려울 때, 그때는
실적이 안 좋다 보니까 배당금을 주지 않았었어요. 근데 18년 이후에 지금 배당금이 지급이 됐다는 것은 실적이 최악 상황에서 턴어라운드가 서서히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께서 이 조선업종 같은 경우는 배 한 척을 만들게 되면은 그게 한 20년 정도의 사이클로 움직입니다. 한 척이 그 돈이 한 몇억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상당히 비싼 거기 때문에 그만큼은 이제 사용해야 하는 그 연수가 많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보통 조선업종들은 한 20년 사이클로 해서 한 번씩 좀 움직이는 그런 흐름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 시기가 지금 조선업종에 좀 왔다라는 거 여러분께서 좀 참고하시면 되겠다라는 거 말씀드립니다. 자, 목표가는 54,000원, 손절가는 43,600원 말씀드립니다. 자, 마지막 종목 하나는 또 조선업종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마지막은 한국조선해양입니다. 한국조선해양 같은 현대중공업, 그 다음에 현대삼호중공업, 현대미포조선 등 종속회사로서 보유를 하고 있는 현대중공업 그룹으로서의 중간 지주 회사가 되겠습니다. 아까 현대미포조선 말씀드렸죠. 이게 바로 이 한국조선해양의 종속회사로 좀 연결이 되겠고, 그 다음에 올해 6월에 현대중공업에서의 대우조선해양의 인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서 인수 쪽으로 이제 가닥에 좀 가는 부분, 그래서 조선 사업을 신서법인으로서 현대중공업으로서의 물적 분할을 하면서 중간 지주회사로 전환이 되겠고, 그다음에 조선 부분 종속회사 외에서 그린 에너지 사업인 태양광, 풍력 등을 영위하는 현대에너지 솔루션을 종속회사로 좀 보유를 하고 있다. 그래서 한국조선해양 같은 조선뿐만 아니라 이 에너지 쪽에서 태양광, 풍력하고도 또 연관이 되고 있다라는, 그래서 태양광이라든가 풍력 관련된 종목들이 움직인다면은 이 한국조선해양도 움직일 수 있겠다라는 말씀 드리겠고, 3분기 매출액이 한 3조 5,905억, 그다음 영업이익이 356억 쪽으로 해서 전년 동기 비해서도 상당히 좀 좋을 것으로 좀 보입니다. 그래서 이 매출액 같은 경우는 전년 동기 대비해서 10.8%,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23.2% 좀 증가할 것으로 내겠고, 그다음에 2017년도에 수주건이 좀 반영이 되면서 이 실적들이 좀 개선을 좀 계속해서 보이고 있다라는 거고, 그다음에 매출 좀 증가라든가 그 보정비 부담이 좀 줄었고, 그다음에 여기에다가 지금 최근에 환율이 좀 상승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최근에 환율 상승한 효과도 덕택이 좀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호판 가격 쪽에서도 좀 동결이 좀 이루어지는 부분, 그러다 보니까 수익이 좀 계속해서 개선이 되고 있다라는 거고, 그다음에 현대중공업 쪽에서 1조 8천억 대의 외화 천연가스죠 LNG 추진에 대해서 초대형 원유 운반선 10여 척에 좀 수주할 것으로 좀 예상이 좀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연내 카타르에서 한 100척 이상의 발주도 좀 예고가 되어 있기 때문에 연말 특수 효과도 좀 기대를 해보시다라는 거고, 그다음에 현대 중공업 그룹으로서의 그리스 선사인 캐피털 마린 타임으로부터의 1조 8,450억 규모의 LNG 추진선에 대해서도 14척의 수주가 좀 가능성이 좀 열려 있는 부분, 그래서 계속해서 이런 수주가 좀 이루어지는 부분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LNG 쪽으로 해서 수주가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환경적인 문제에 있어서 이 선박 쪽도 이 LNG 쪽으로 계속 전환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고, 거기에 우리나라가 세계 1위의 기술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조선사 쪽으로 계속해서 수주가 좀 몰릴 수 있는 부분, 그것도 좀 참고하시면 되겠다라는 거. 그다음에 국민연금에서 이것도 한 9.35%의 좀 지분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기금에서 가지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회사가 안정적이고 어느 정도 좀 수익이 날 수 있는, 개선이 되고 있는 부분, 그렇기 때문에 투자를 한다고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목표가는 148,000원, 손절가는 123,000원 말씀드립니다. 네. 한국조선해양까지 세 종목에 대한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총 6종목 들어봤고요. 단기적금 종목들 이제 좀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한 주 쉬어서 2주 만에 리뷰가 되는 것 같은데, 네. 신 소장님, 에스모가 좀 약간 롤러코스터가 좀 심했죠? 네. 에스모 어떻게 될까요? HLB를 보면 지금 굉장히 개미들이라는 표현 이제 안 써야 될 것 같아요. 좀 비하하는 말이니라. 그쵸. 개미들은 생각해보니까 그 외국인이나 기관이 개인 투자자를 비하하는 발언인 것 같아요. 그쵸. 지네들은 호랑이 사자라 이거죠. 밟으면 죽는. 하지만 개미떼가 모여들어서 사자 콧구멍, 호랑이 콧구멍에 들어가서 뇌랑 다 파괴할 수 있으니까 조심해야 된다. 이거를 보여준 거, HLB 회장님이 여기 방송에 출연하셔가지고 울먹이면서 지금 유튜브에 아직도 떠있죠. 울먹이시면서 호소하셨잖아요. 그게 솔직히 그냥 인간적으로 그때 되게 울먹이시고 진실돼 보여서 도와드리고 싶은 마음은 있으나 주가가 그것 때문에 눈물 때문에 올라갈까
그런 의문도 있었죠. 왜냐하면 공매도가 더 증가했었거든요. 근데 그걸 이겨내버렸죠, 지금. 그 매매 현황 보세요. 그거 60만 주 개인이 그날 가져간 다음에 그때 분명히 외국인 기관들이 개미 바보들이었을 거예요, 또. 근데 그 뒤로 또 엄청 샀거든요, 개인들이. 근데 지금 어떻게 됐죠? 뉴스 나왔죠, 지금. 외국인 기관 지금 얼마를 더 주고 물어내야 되나요? 공매도 친 거 지금 엄청나게 더 주고 물어놔야 돼요. 몇만 원 더 주고 물어놔야 돼요. 그래서 지금 뭐 개인들이 뭐 반짝 승리로 뭐 지금까지의 그런 흑역사들을 다 없앨 수는 없겠지만 HLB의 이런 모습이 어쨌든 그 개인들의 힘을 보여줬다. 뭉치지 못하는 게 개인들인데 우연인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뭉쳤고 HLB 회장님의 그 인터뷰도 헛되지 않았어요. 결과론적으로. 근데 지금 에스모가 지금 그런 뷰에서 글을 올렸어요. 지금 에스모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들어가 보세요. 뭐라고 올렸냐면 회사 담당자가 직접 올렸거든요. 공매도 감소를 위한 주식 대여 금지 요청을 공지사항에 올렸어요. 주주 여러분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제 생각에는 HLB 회장님처럼 한번 출연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럼 효과가 더 클 것 같아요. 여기 그 내용도 봤어요. 지금 대차장을 확인 계속 하고 있는데 7월 9일 날 29.53% 거의 30%가 공매도라는 거예요, 지금. 에스모가. 그리고 그 뒤에 글을 또 올리셨거든요, 지금. 여기 이 공지사항에 하나를 올리셨고, 그러니까 옛날에 이게 셀트리온도 그랬잖아요. 잘 아시잖아요. 셀트리온 서정리 회장님이 공매도 세력과의 전쟁을 선포하셨잖아요. 그 뒤로 뭐 주가 잘 갔는데, 여기 보니까 여기 또 올렸어요. 당사는 공매도로 인해 회사가 피해를 보고 있고, 그래서 금융감독원에 2019년 8월 9일자로 공매도 주가 조작 행위에 대한 조사 의뢰 신고를 진행했다고. 이런 걸 썼고, 지금 공매도랑 지금 싸우고 있어요, 사실. 근데 그게 지금 에스모가 이런 와중에 공매도에 지금 전쟁을 지금 당하고 있는 와중에 안 좋은 소식까지 겹쳐버린 거예요. 그 나부야라는 지금 제가 그 코엑스 가보라고 메가박스 가보라고 했잖아요. 지금 뉴스에는 안 올라왔고 블로그에 보면은 다녀오신 분들이 지금 사진을 다 올려놨는데 이게 나부야의 그 완전 자율주행 자동차 사진이에요. 이게 지금 완전 자율주행 택시 운전석이 없어요. 운전석에 핸들도 없고 다 없어요. 왜냐면 완전 자율주행이기 때문에. 이게 여기 나부야라는 게 이제 프랑스의 그 이름이고 새로운 이름을 공모도 지금 하고 있다는 여기 그 소식이 나와 있는데 어쨌든 지금 전시도 하고 있고 아까 그 내용을 보면은 뭐 잘 진행이 되고 있다. 근데 공매도 세력 때문에 힘들다. 근데 마침 그 전환사채 얘기가 나오면서 또 급락을 해버렸거든요. 근데 제 생각에는 이거는 지금 공매도 세력은 이미 그걸 알고 있었고 아까 8월 달부터 그랬는데 지금 전환사채 얘기는 지금 이 10월 달에도 터졌단 말이죠. 9월 말에 10월 초. 그래서 공매도 세력이 한 방 해먹은 것 같은데 여기서 이제 만약에 또 그 HLB 같은 모습이 나오면 공매도 세력이 한 방 먹이는 거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 뭐 사업에 그런 문제는 없는 것 같고 지금 공매도 세력이 왕창 쥐고 있다가 전환사채 건으로 한번 크게 터뜨려서 지금 시세를 엄청 먹은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반사적으로 올려가지고 이제 되돌려치기를 해야 될 상황인 거죠. 제가 보기에는 뭐 회사가 어그러져서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뭐 HLB처럼 임상 3상이 글로벌 임상 3상에서 안 좋은 결과가 나왔다. 이런 얘기도 아니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전환사채권으로 지금 기존 주주들에게 약간 피해가 있다는 거를 미리 그거를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공매도를 저렇게 쥐고 있을 리가 없거든요. 30%에 가깝게 쥐고 있다가 지금 터트린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정도에서 수익 실현을 어느 정도 하고 나가겠죠? 공매도의 일부 세력들은. 근데 공매도를 계속할 사람들은 또 하겠죠. 그거를 이길 방법은 개인 투자자들이 이거를 되돌려치기로 올린 방법밖에 없다는 거죠. 제 생각에는 지금 이 하락폭은 기술적인 하락폭은 다 떨어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만약에 가지고 계시던 분들은? 가지고 가신 분들은 지금 기다려야죠. 제 생각에는 이 부분에서 공매도가 어느 정도 실현이 되고 나서 일단은 지금은 이제 반등권에 진입을 할 것 같기 때문에 지금은 팔면 안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어떤 종목이 좀 단기적으로 괜찮아 보이십니까? 네, 오늘은 화천기계입니다. 네. 이거 뭐 정치 얘기를 하면 또 너무 깊숙이 하면 안 될 수도 있는데 간단하게 하세요. 그렇죠. 그러니까 시끄러울 수밖에 없어요. 지금 뭐 한때 그랬잖아요. 한때가 아니라 지금 진행 중이죠. 조국으로 눈 떠서 조국으로 잡는다. 기사만 100만 건이 나왔대요. 앞으로 여기서 멈출 것 같아요. 절대 아마 지금 이거는 완전 먹잇감이에요. 화성 연쇄살인 사건 그것도 안 되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앞으로 더 나올 거고 더 극렬해질 거고 언론사는 돈이 되잖아요. 클릭만 되면 되거든요. 클릭만. 타이틀에 그거 들어가면 돼요. 무조건. 우리나라 대한민국 조국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대한민국 조국자가 되게 많이 들어가는데 계속 거론이 되면 될수록 이 이슈를 물고 가는 종목은 좋은 거예요. 그냥 공짜 홍보잖아. 공짜 홍보. 언론사가 공짜로 홍보를 해줘요. 이 주주들은 그냥
공짜 홍보를 타고 즐기면 돼요, 바람을. 제 생각에는 한동안 이게 더 갈 것 같아요. 아프리카 돼지열병은 잠잠하면 죽잖아요. 제 생각에 이거는 잠잠함 할 수가 없어요.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백신이 없잖아요. 그래서 근데 농가를 잘 단속을 하면 이제 잦아들잖아요. 이 테마는 제 생각에 내년까지도 갈 것 같아요. 내년까지가 아니라 제 생각에는 총선 대선하면서 계속 갈 거기 때문에 계속 그 먹잇감을 쥐고 있다. 그래서 등락을 거듭하면서도 저는 우상향으로 한참 갈 것으로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매매 잘 하시는 분은 이거 바람 타고 매매 잘 하셔가지고 많이 이득 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화천기계에 대해서 좀 변동성을 이용해보자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하채기 위원께서는 한국화본 말씀해 주셨는데 결과 어땠습니까? 네, 제가 화요일이었죠. 예. 어제 좀 쉬었는데 바로 오늘 또 플러스가 좀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기분 좋네요. 예, 아침에는 장중에 좀 조정을 좀 주다가 그 뒤로 계속해서 지금 좋은 흐름을 좀 보이고 있는 흐름인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조선업종 자체가 큰 사이클을 움직이는데 그 큰 사이클에서 대세 하락이 좀 끝났기 때문에 이제는 대세 상승으로 움직이는 그런 흐름 때문에 조선 업황 자체를 여러분들 잘 보셔야 하는 게 업황이 간다는 것은 종목 전체 관련이 조선 업종 관련된 종목들이 다 대체적으로 간다는 거고 또 업황이 잘 가야지만이 또 크게 또 수익을 내는 그런 부분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한국화본을 단기적인 접근으로 제가 말씀드리긴 했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장기적으로 좀 가져가시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실적 시이지 않습니까? 그 실적에 맞춰서 지금 3분기 실적 같은 경우도 651억으로서 한 1% 정도,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47억으로서 132% 좀 예상이 된다고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내년에 또 매출액 같은 경우도 전년 대비해서 35% 증가해서 3,413억, 그다음 영업이익 같은 경우 95% 증가해서 320억 이랬는데 이 실적이 나와주는 종목들은요 주가가 배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또 연말 또 기대하셔서 배당금을 좀 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배당금으로서도 상당히 좋은 종목이 좀 되겠다라는 거. 연기금 쪽에서도 12%가 넘는 지금 이게 아마 10,000원짜리 이하의 종목 중에서 지금 연기금이 이렇게 12% 지분을 갖고 있는 종목이 몇 개 없을 거 거의 없을 겁니다. 아까 재무 구조에서도 유보율하고 부채의 비율로 비교해드렸잖아요. 유보율 같은 경우도 1,800%가 넘고 부채의 비율 같은 경우 18%대인데 거의 빚이 없는 무차익 경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위기가 와도 본인 회사 스스로 자체가 리스크를 대응을 할 수 있는 그런 구조까지 좀 만들어냈다는 거고 그다음에 항공이라든가 차량 경량화 쪽 이쪽 관련해서도 또 새롭게 좀 진출해가지고 사업을 좀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보통 이제 사업하신 분들이 계속 그 한우물만 파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어느 정도의 그 한우물 파다가 한계가 오면은 또 사업을 다각화해서 다른 쪽에서 또 매출을 이끌어내야 됩니다. 그게 바로 오너의 그 변화를 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보면은 오너가 좀 어느 정도 세상을 좀 보는 그런 눈을 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좀 관심을 가지자는 말씀 드립니다. 그래서 조금 더 계속해서 보시면 좋겠다 말씀드립니다. 오늘은 그럼 어떤 종목 볼까요? 오늘 한국조선해양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이 좀 비쌉니다. 128,000원 지금 현재 129,000원 정도 예상가가 좀 잡히고 있는 부분인데 근데 이게 종목이 비싸더라도 한번 추세가 만들어지게 되면요 단기적으로 또 상승하는 그런 흐름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한국조선해양이 좀 가격이 좀 비싸다고 해서 여러분께서 이거 무거운 거 아니야? 물론 무겁습니다. 그지만 한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추세가 만들어진다 하면은 크게 좀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현대중공업, 그다음에 현대삼호중공업, 현대미포조선을 종속회사로 가지고 있는 현대중공업 그룹의 중간 지주 회사라는 말씀을 좀 드렸었고 그다음에 이 조선 사업뿐만 아니라 에너지 쪽이었죠. 태양광, 풍력도 사업을 좀 하고 있기 때문에 풍력, 그다음에 태양광 쪽이 시장에서 부각이 된다고 하면은 한국조선해양도 좀 영향을 좀 받을 수 있다라는 거고 아까 또 실적 같은 경우도 나쁘지 않을 거다라고 말씀드렸었어요. 3분기 매출액 같은 경우는 약 3조 정도 나올 것 같고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356억 정도 나올 것 같은데 이게 한 전년 동기 대비해서 매출액은 10.8, 그다음에 영업이익은 23.2% 좀 증가할 것으로 된다는 말씀드렸었고 그다음에 뭐 카타르 제재 연내 한 100척 이상의 수주가 좀 발주가 좀 예상이 된다. 연말 특수 이야기도 말씀드렸었고, 그 다음에 현대중공업 쪽에서 1조 8천억대의 LNG 추진선도에 대한 10여 척의 수주도 좀 계획이 좀 잡혀 있는 부분. 그 다음에 그리스 선사 쪽에서도 추진선 쪽에서 한 14척 정도 좀 예상이 된다는 말씀 좀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목표가는 14만 8천 원, 그 다음에 손절가는 12만 3천 원 말씀드립니다.
네, 한국조선해양 말씀해 주셨습니다. 종목 상담 바로 빠르게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LG이노텍 들어와 있고요. 7725번님께서 13만 7천 원의 비중 20%다 보내주셨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네, 꾸준히 가져가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좀 너무 오래 박스권에 있어서 답답할 수도 있는데 LG그룹을 좋아하신다면 언젠가 빛을 발한다. 지금 LG이노텍 관심 있으시니까 LG이노텍 지금 홈페이지 들어가면요. 2018-19 지속 가능 경영 보고서 지금 나왔어요. 그래서 그 다운로드 받아서 보시면 되거든요. 이걸 한번 봐보세요. 10년간의 그 지금까지 그 역사를 다 담아놨어요. 지금 4개 사업부가 있는데 광학 솔루션 사업하고 기판 소재, 전장 부품, LED 사업 이거 4개에서 돈이 나오고 있어요. 근데 광학 솔루션 보면은 뭐 LG가 폰이 안 된다, 폰만 적자다. 근데 뭐 지금 백색 가전 쪽에서는 뭐 다 히트를 쳤다, 그쵸? 지금 건조기랑 지금 의류 관리기 쪽으로. 근데 이제 그 어쨌든 뭐 폰이 안 되긴 하지만 이 사업 영역에서 LG노텍은 LG폰의 모든 걸 다 제공하고 있어요. 여기 보니까. 그쵸? 무선 충전기부터 시작해서 플래시, LED, 카메라 모듈, 다 PCB까지 전부 그 지원을 하고 있고요. 디스플레이 쪽, 이쪽은 좀 잘 되고 있죠. 터치 패널, LED BLU, 뭐 그 와이파이 모듈, 블루투스 모듈 이거 다 제공하고 있고 LG는 지금 뭐 삼성전자랑 그 TV 쪽에서는 잘 싸우고 있잖아요. 폰 쪽에서는 안 되지만 그 사업 영역 이쪽 그 전장 부품 쪽에는 이런 것들 다 자동차에 꼭 필요한 것들, 제동장치, 조향장치, 변속기형 모터 다 만들고 있고, 그리고 이제 그 사업 영역 쪽에서 이쪽 전기 자동차 쪽도 여기 손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굉장히 포트폴리오가 되게 좋아요. 그래서 포트폴리오가 좋기 때문에 폰 쪽이 안 돼도 가전이나 전장 쪽, 뭐 전기자동 쪽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LG 뭐 전자라던가 다른 그 LG 디스플레이의 주가랑은 틀리게 기본적으로 이 유지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LG 계열사 중에 가장 낫지 않나 싶어요. 보시면 LG 디스플레이는 이 밑으로 지금 꺼지고 있거든요. 그렇죠? 주가가 꺼지고 있어요. 그리고 예, 마무리를 해야겠죠? LG전자 같은 경우는 보세요. LG전자도 지금 하향세예요. 16만 원대에서 68,600원까지 하락을 했어요. 지금. 근데 이 세 개 중에 LG이노텍은 가장 좀 견고해요. 왜냐면 2008년도부터 2010년까지 올려놓은 다음에 그 올려놓은 부근에서 지금 횡보하고 있거든요. 밑은 아무리 내려가야 이 8만 원대 같고 위는 14만 원대 같은데 13만 원대면 박스권 중단 이상에서 지금 평단가가 형성되어 계세요. 근데 제 생각에는 이런 장기적인 박스권을 돌파할 가능성이 더 높지 않나. 왜냐면 2008년에서 2년 동안 올린 다음에 상향 박스권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좀 더 가지고 가셔서 좀 이 인내 그 한 대가를 좀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셀트리온 한 종목만 더 가봐도 될 것 같은데요. 17만 5천 원에 지금 10% 비중 3509번님의 문자인데 어떻게 할까요? 지금 상태에서는 조금 더 가지고 가시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드립니다. 얼봉을 좀 한번 보고 말씀드리면은 지금 중간에 계속해서 얼봉에 보면 크게 파동이 없이 일정하게 계속해서 빠졌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는 좀 바운드가 나올 수 있는 부분이 되겠는데 지금 그냥 시장이 또 눌림목을 조금 거의 마무리에 가는 그런 구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눌림목이 마무리가 된다 하면은 동반 또 상승할 수 있는 부분, 그 다음에 제약 업종에서의 또 계속해서 좋은 이야기가 나왔는데, 내일 이제 조금 좀 고비일 것 같아요. 코오롱 티신 쪽에서의 이 심의 결과가 발표가 될 텐데, 이게 뭐 좋은 쪽으로 나온다 하면 다시 한번 제약 업종 관련된 종목들이 내일 당장 뭐 부각이 될 수 있겠지만 만약 안 좋은 쪽 이야기가 된다면 조금 흔들릴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손절가를 좀 가지고 좀 대응을 하시는 게 좋겠다는 말씀드리면서 일단은 손절가 같은 경우는 매수가 기준으로 좀 잡으시면 되겠다라는 거고 그다음에 목표 같은 경우는 저 앞에 보면은 일봉상 보면 단기 2 고점 이 매물대가 좀 현재 좀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좀 안정적으로 여유 있게 좀 매도를 좀 할 수 있게끔 한 21만 원 정도 목표가를 잡고 대응을 하시면 되겠다라는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두 분은 이쯤에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벤자민 투자연구소의 신일섭 소장, 샘플러스의 하채기 전문위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저희도 이제 코스피 코스닥 마감지수 확인하러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가 2033.75포인트, 2030선 위에서 지속적으로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낙폭이 더 커지진 않고 있고요. 하루간의 흐름 정리해 봅니다. 자, 흐름 보시면 장중에 2012포인트대까지 빠지기도 했는데 바로 회복을 했고요. 2030선은 회복하면서 현재 마무리가 되는 모습입니다. 장중에 2040까지도 터치를 하는 모습이 보여졌습니다.
수급 주체 확인해 보도록 하죠. 수급 보시면 개인만 사고요. 기관, 외국인의 매도가 나오고 있는데 기관은 금융투자 쪽에서의 프로그램 매도가 굉장합니다. 2,510억 원의 매도가 나오고 있고 투신과 연기금 사주는데 연기금의 매수 물량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1,340억 원까지. 그래서 기관의 총 매도 물량은 줄어든 모습이고 외국인이 여전히 강하게 파네요. 1,572억 원의 매도가 나옵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자, 시총 상위주들인데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모두 빠집니다. 삼성전자 종일 상승 흐름을 좀 가져가는 듯 하다가 하락 반전했고요. SK하이닉스가 지금 79,000원대에서 움직입니다. 그리고 현대차가 2.7% 하락하면서 역시나 13만 원 회복 안 되고 있고요. 네이버도 보합, 강보합, 약보합 오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살펴볼까요? 6위부터 10위 종목들입니다. 현대모비스는 상승하네요. 그리고 LG화학도 그동안 너무 많이 빠졌나요? LG화학 오늘 상승 반전에 성공합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LG생건 빠지는데 오늘 중국 관련 소비주들, 화장품 관련주들도 일제히 빠집니다. 셀트리온, 보합까지 밀려 내려왔습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코스닥은 634.62포인트대까지 지금 낙폭 회복을 했습니다. 거의 다 뭐 빠진 부분이 회복이 된 건데 하루간의 흐름 보면 코스닥도 장 초반에 630까지 쭉 밀렸다가 635까지 오히려 상승 반전도 한번 했고요. 그리고 634, 35 사이에서 지금 마무리가 예상이 됩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개인이 1,982억 원 강하게 매수합니다. 하지만 기관, 외국인 동반 매도 나오고 있고요. 기관은 전 주체가 현재 팔고 있는 상황입니다. 투신도 매도 포지션 잡은 뒤에 계속해서 매도를 가져갑니다. 시총 상위주들 살펴보도록 하죠.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빠집니다. 그리고 펄어비스도 빠집니다. 하지만 HLB, KMW, CJ, ENM이 올라가는데 KMW 비롯해서 RFHIC 등등 5G 관련 종목들은 전체적으로 오늘 잘 달리고 있고요. HLB 역시 하락하다가 상승하다가 오늘 종잡기가 힘듭니다. 그리고 코오롱생명과학 나오진 않지만 오늘 상한가 돌입해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헬릭스미스 역시 오늘 계속해서 하락하다가 결국에 장 후반에 빨간불 보여줍니다. 2.33%의 상승이 나오면서 헬릭스미스가 11만 원 부근까지 다시 올라왔고요. 메디톡스, 휴젤 나란히 빠집니다. 스튜디오 드래곤 역시 6만 5천 원대에서 계속 움직이고 SK머티리얼즈가 0.47% 올라가고 있습니다. 보이진 않지만 신라젠 오늘 하락하고 있고요. 그래픽 관련주들이 장 후반에 들썩들썩 거리면서 지금 초록창 실검에 올라오는 종목도 있을 정도로 지금 주가 변동폭이 큽니다. 예, 오늘 시장 모두 마감이 됐습니다. 참 마감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의 종목 330 이지환 멘토 오늘도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멘토님. 안녕하세요. 예, 시장이 많이 밀렸다가 조금씩 회복하면서 마무리가 되는 상황인데 정확한 시장의 흐름 분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우리 장은 옵션 만기일이었습니다. 사실 장의 등락이 옵션 만기일과 함께 미국 장, 특히 미중 협상의 여부에 따라서 냉탕과 온탕을 반복하는 모습을 좀 보여줬는데 전체적으로 이 미중 협상과 관련된 뉴스가 나올 때마다 장이 좀 출렁거리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오늘 아침 장 초반에 시작할 때는 중국 측 협상단이 조기 철수한다라는 오보가 나와서 전체적으로 미국의 S&P 나스닥 선물이 큰 폭으로 밀리면서 우리 시장도 낙폭
낙폭을 키우면서 시작을 했는데요. 장 중반에 다시 이 부분이 오버라고 밝혀지면서 장이 또 반등을 주기 시작했는데 5장에 들어가면서 다시 중국과 관련된 제품, 특히 이제 밀수와 관련된 단속을 강화하겠다라는 부분, 다시 중국을 압박하는 모습이 또 나오면서 장이 또 밀리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오늘 옵션 만기일 날 특히 프로그램 물량이 좀 출회가 됐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코스닥 시장보다는 코스피 시장이 좀 약세의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상승 하락 모멘텀도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 오늘 좀 팽팽했던 것 같습니다. 모멘텀들 어땠습니까? 네, 전체적으로 미국의 중국과 협상과 관련된 뉴스가 나올 때마다 좀 등락이 좀 갈렸고요. 앞에 말씀드린 대로 특히 그 미중 협상과 관련된 중국당 협상과 철수와 관련해서 장 초반에 한 1% 낙폭을 크게 키우면서 좀 시작을 했는데 이 부분이 이제 낭소를 밝히는 좀 줄어드는 모습을 보여줬고, 반면에 이제 이 하락 모멘텀에 대해서 다시 미국이 발표되는 지표와 함께 중국적인 협상의 난항을 겪으면서 10월달 미국의 금리 인하 가능성이 70%를 넘어가면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또 대두되면서 상승 모멘텀도 나왔습니다. 이런 상승 모멘텀과 하락 모멘텀이 교차하는 가운데 우리 시장은 전체적으로 옵션 만기일 날 프로그램 매도 물량이 좀 출회가 됐기 때문에 상승으로 좀 가기는 어려운 모멘텀이었고요. 전체적으로 하방 압력을 받으면서 기간의 매도 압박을 좀 받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섹터 분석도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상승 섹터, 하락 섹터 어땠습니까? 네, 오늘 상승 섹터는 좀 드물게 나왔는데 전기가스 업종이 좀 상승을 했고요. 이 전기가스 업종은 8월, 9월 넘어가면서부터 가격이 인상되기 때문에 계절적인 성수기에 접어드는 모습이 있기 때문에 전기가스 업종이 좀 상승을 했고요. 반면에 은행과 건설 업종이 좀 대폭 큰 폭의 좀 하락세를 좀 보여줬는데 전체적으로 지금 현재 보시면은 후발주자로 나섰던 업종들 은행, 건설, 철강 이런 쪽에서 상당히 낙폭을 좀 키우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은 전체 후발업체가 낙폭 가대에서 대부분 기간의 프로그램 매수 물량에 의해서 상승을 했기 때문에 옵션 만기일과 겹치면서 전체적으로 프로그램 매도 물량이 출회되는 시기에 낙폭이 좀 커지는 리스크를 노출하고 있기 때문에 주도 업종이 아닌 낙폭 가대에 의한 프로그램 물량으로 오른 종목 업종들은 반드시 좀 유의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섹터 분석까지 마쳐봤습니다. 일단 지수 확인한 뒤에 다시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부터 확인하죠. 자, 코스피 지수는 0.86% 빠지면서 2030선이 무너졌네요. 2028.70포인트 거래 마감했고요. 코스닥 살펴봅니다. 코스닥 지수는 0.16% 소폭 내리며 634.42포인트의 거래 마감합니다. 환율 살펴봅니다. 환율은 3원 10전 상승하면서 1196원 20전에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내일의 종목 330 이어갑니다. 오늘 주제 살펴보도록 하죠. 주제 뭘까요? 미중 무역 협상 스몰딜이냐 결렬이냐 부분인 것 같은데 빠르면 오늘 밤에도 판가름이 날 수 있는 주제입니다. 우리 시장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 글로벌 증시를 좀 누르고 있는 재료이기 때문에 굉장히 또 궁금한 상황인데 어떤 이야기 해주실지 궁금합니다. 들어보도록 하죠. 네, 사실 이 미중 협상과 관련돼서 지금 몇 달째 계속해서 반복되는 뉴스이기 때문에 사실 시장에 반영되는 비율이 굉장히 지루함에도 불구하고 오늘처럼 보시는 것처럼 등락의 시장의 등락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소스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지금 현재 굉장히 중요한 이슈로 부각이 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이 지금 현재 계속해서 뭐 트위터에 나오는 낭설이나 혹은 미국의 뉴스에 의존해서 전체적인 시장 등락이 큰 폭으로 뒤깎이기 때문에 지금 이제 이 시점에서 한번 좀 짚어보고 넘어갈 필요가 있는데요. 워낙 많이 밝혀진 내용이 나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좀 짧게 간단하게 이분법을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이제 미국이 지금 중국과 협상에서 요구하는 것은 딱 이분법으로 보시면 두 가지로 보시면 됩니다. 한 가지가 위안화 평가 절상에 해당할 만한 조치를 취하는 것. 그리고 두 번째가 지적재산권에 대해서 보호하는 것. 자, 이 두 가지가 미국이 요구하는 핵심 사항이고요. 자, 이 부분 때문에 바로 위안화 평가 절상에 준하는 조치를 안 할 경우 관세 보복이 이어지고 있고요. 지적재산권 보호와 관련해서 하회를 압박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이 지금 현재 이제 중국 측 협상단에 미국에 가면서 중국 측은 스몰딜 이 부분을 굉장히 지금 염두에 두고 지금 협상에 임하고 있죠. 자, 스몰딜이라는 부분을 압축해서 보시면은 전체적으로 미국 입장에서 보면 농업 부분과 관련된 부분에서 중국 측이 수입 쿼타를 늘리는 것, 그리고 중국 입장에서는 지금 현재 이 상황에서 추가적인 관세 부과를 하지 않고 동결시키는 것. 자, 이렇게 해서 그
그 추가적인 관세 동결과 농산물 수입, 농축산물 수입을 맞바꾸는 조치를 이제 스몰 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반면에 이제 빅딜로 보시면은 미국 같으면은 위안화 평가 절상에 해당될 만큼 충분한 조치를 취하는 것, 여기에 지적재산권 보호와 관련해서 중국 국내법을 개정해서 확실하게 이 부분을 지킬 수 있도록 하는 것, 이 부분이 이제 빅딜이 되겠고요. 반면 이제 중국 측 입장에서는 지금까지 부과된 관세를 환원시키고 하위에 대한 제재 조치를 해제하는 것이 바로 이제 빅딜이 됩니다. 지금 현재 이제 흐르는 걸로 보면 중국 측에서는 스몰 딜을 요구하고 있고요. 미국 측에서는 빅 딜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은 현재 중국 측 같은 입장에서는 당연한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탄핵 위기에 들어와 있고 내년에 재선을 앞두고 있는데 재선 전까지는 이 스몰 딜을 통해 가지고 현상 유지 구도로 가겠다라는 전략과 함께 이 이후에 트럼프 재선 여부를 보면서 전체적인 윤곽을 다시 그리겠다는 거고, 트럼프 입장에서는 지금 재선 전에 빅 딜을 통해 가지고 제일 큰 업적을 이뤄내겠다라는 부분을 함께 지금 요구하면서 전체적으로 스몰 딜과 빅 딜과 관련된 부분이 어렵게 협상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누구나 알고 있겠지만 만약 스몰 딜이 진행이 된다면 농산물과 관세 유예 조치를 취하면서 전체적으로 시장에 대한 부분은 중립적인 부분이 됩니다. 자, 이렇게 스몰 딜이 이루어졌을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지난 고점과 이번에 급락하면서 나왔던 저점, 이 사이를 두고 반복적으로 박스권 등락을 좀 보일 개연성이 상당히 크고요. 반면에 이제 미국이 원하는 방향으로 빅딜이 이루어진다면 전체적으로 시장은 한 단계 레벨업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에서 고점을 좀 치고 나갈 수 있는 움직임이 나올 수 있다. 증시에 상당히 우호적인 환경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만약에 이제 결렬이 된다면 주가는 다시 저점을 위협하는 하방을 놓고 다시 이제 겨루는 형국이 될 텐데, 사실 이 부분은 누구도 예측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스몰딜, 빅딜이라는 부분에 계속해서 나왔을 때 전체적으로 이렇게 짧게 이분법으로 좀 보신다면은 좀 편하게 이해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 이제 예측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다라고 보지만은 결론적으로 이제 이 부분에서 농산물과 관련된 부분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상당히 민감해하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 재선 전에 분명히 어느 정도 타결점을 이루어내야 된다고 본다면 지금 현재는 이제 트럼프가 압박하던 부분에서 다시 중국 측이 압박하는 공수가 좀 교대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저녁 되면은 이제 스몰 딜이냐 결리냐 부분이 먼저 나올 건데, 스몰 딜이 나온다면 안도렐리 말씀드린 대로 박스권 내에서 안도렐리가 좀 나올 수 있고요. 반면에 이제 결렬이 된다면 시장에는 또 한번 충격이 올 수 있다라는 점에서 충격을 좀 대비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계속해서 나온 뉴스지만 시장은 계속해서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저녁 나올 수 있는 이 부분을 좀 보시면서 전체적으로 장을 대응하는 전략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간밤 사이에 나올 수 있는 소식이기 때문에 대응 전략들 지금 투트랙으로 가져가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고요. 그렇다면 내일 금요일 시장에서 저희가 볼 만한 종목 있다면 짚어주시겠습니까? 네, 지금 현재 시장 좀 보시면은 테마, 특히 섹터별로 이뤘던 테마가 상당히 빠르게 진행된 이후에 지금은 좀 몸을 빠져나오는 시기라고 좀 보신다면 전체적으로 펀더멘탈에 의한 레벨업 되거나 혹은 테마에 접근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구간입니다. 자, 이럴 때 역시 이제 기술적으로 좀 접근할 수 있는 부분을 좀 보셔야 되고, 최근에 이제 경향을 좀 보시면은 선도적으로 올랐던 종목들 IT와 의학 바이오 쪽에서 조정권에 들어와 있고, 후발적으로 올랐던 은행이나 철강, 건설 같은 종목들은 제법 큰 폭의 낙폭을 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럴 때는 이제 이런 부분 섹터들을 좀 피해서 단기간에 좀 접근하시는 전략, 혹은 한 템포 좀 전체적으로 시장에서 쉬어가는 전략이 필요한데, 그런 점에서 이제 오늘 말씀드릴 종목은 주도 섹터에서 섹터에서는 좀 떨어져 있지만 전체적으로 가격적인 메리트를 가지고 추가적인 하락의 가능성이 좀 낮은 종목, 오늘 말씀드릴 종목은 바로 남양유업입니다. 전체적으로 남양유업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음식료 섹터에서 대표적인 종목이고요. 굉장히 구설수가 많았고 우여곡절이 많았고 그만큼 주가 조정도 상당히 많이 받은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근에 보시면은 이 남양유업이 해외 시장 개척 쪽에 상당한 공을 들이고 있는데요. 물론 이제 국내에서 여러 가지 구설수도 있지만 특히 중국 쪽과 동남아 쪽에 쏟은 정성이 최근에 이제 가시권에 좀 들어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특히 중국 쪽에서 분유와 관련돼서 최근에 남양유업이 상당히 큰 모멘텀을 좀 받고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중국은 분유 파동을 굉장히
굉장히 크게 겪었기 때문에 외국산 특히 우리 한국산에 대한 분유에 대한 신뢰도가 높은데 낙량유역이 그 부분을 잘 공략해서 지금 시장을 잘 개척해 나가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하나의 큰 모멘텀 좀 작용할 수 있고요. 최근에 이제 수급적인 좀 부분을 보시면은 10월 달 들어서 외국인들이 매수세가 상당히 위축되고 있는 가운데서도 남양유업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매수의 움직임을 좀 보이면서 수급적으로도 상당한 좋은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남양유업에 좀 주목해야 될 부분은 바로 이 가격적인 부분인데요. 최근에 남양유업이 경쟁사의 메일유업과 다른 식료품 업체에 비해서 상당히 낙폭이 컸습니다. 그 부분을 보시면은 물론 영업적으로도 좀 어려운 부분을 겪었지만 사실 그 부분보다는 대주주와의 갑질과 관련된 영업 외적인 부분 그리고 2세, 3세들에 대한 안 좋은 구설수와 관련돼서 전체적으로 본업과 관련되지 않은 부분에 의해서 가격적으로 조정을 상당히 많이 받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물론 이런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오늘가에 대한 바람직한 부분은 아니지만 전체적인 주가를 보신다면 영업에 의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주가 한원 복원력이 반드시 올라온다라고 보시면은 이런 요인에서 주가가 하락했을 때 지금쯤 관심을 충분히 가져볼 만한 주식입니다. 차트를 보시면서 기술적인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당히 많이 하락을 했는데요. 전체적으로 보시면은 8월달 이후에 반등장에서도 반등을 하지 못하고 악재에 의해서 하락하는 모습을 좀 보여줬습니다. 최근에 9월달 이후에 보시면은 대량 거래량을 동반하는 이 지점에서 저점을 좀 잡는 모습을 좀 보여줬고요. 이 9월달 넘어가면서부터 위쪽에 보시면은 8, 9월 하락이 깊어졌을 때 외국인의 매수세와 함께 기관의 매수세도 상당히 큰 폭으로 좀 유입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이 9월달 저점 이후부터 외국인과 기관은 가격적인 메리트를 좀 느낀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고요. 전체적으로 PBR도 한 0.6%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상당히 낮은 지금 PBR을 유지하고 있다. 가격적인 메리트가 크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구간에서 아마 가격적 메리트 좀 접근하실 수 있고요. 다만 전체적으로 낙폭 가대에 대한 반등이기 때문에 목표가를 55만 원 내에 좀 짧게 잡으시고 보신다면 시장이 좀 어려울 때 주도주에 대한 하락이 좀 클 때 좀 비껴갈 수 있는 종목으로 활용해 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오늘도 해주실 말씀이 있을 것 같은데 직접 들어보도록 하죠. 예, 내일의 종목 330은 카카오톡 오픈 채팅창 내일의 종목 330으로 들어오시면 미리 가격적인 전략과 함께 종목을 장마감 전에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카카오톡 오픈 채팅창 내일의 종목 330으로 오셔서 미리 투자 전략과 종목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지환 멘토는 이쯤에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렇습니다. 금일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이었습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장 일정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편안한 오후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저희는 내일 오후 2시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